이제 관절운동 형상학을 볼게요. 관절운동 형상학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로 하면 아스로키네마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 바이블처럼 우리가 임상에서 얘기를 하는 서적은 소위 우리가 뉴만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만 책. 교수님이 가끔 그 삽입해서 설명하는 그런 책, 그 책 중에 하나예요. 뉴만 책이라고 하는 키네지올로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게 거의 바이블처럼 얘기를 해요. 이 아스트로키네마틱스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공부를 나중에 해도 좋고요. 임상운동학 교과 시간에 아마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절운동 형상학은 이퀄 부가적인 움직임이다.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가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자, 구르기, 미끄러짐, 스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르기, 미끄러짐, 스핀. 그래서 관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오목한 것과 오목과 볼록 이렇게 만나는 관절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달걀 모양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인체에는 이런 관절이 가장 많죠. 볼앤 소켓 뭐 이런 느낌으로 될 수 있고요. 요 안장 형태는 여기에, 자, 여기면은 지금 볼록하죠. 볼록한데 여기면은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실선, 이렇게 안쪽은 오목하고 바깥쪽은 볼록한, 그러니까 세로선이라고 할게요. 세로선은 오목하고 가로는 볼록한, 한 뼈 끝에, 그러니까 관절을 이루는 게 우리가 뼈 두 가지, 뼈 두 개가 관절을 거의 이루잖아요. 그 중에 뼈 하나에 관절이 이루는 면이, 달걀 모양의 조인트는 하나는 볼록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오목한 두 개가 만나는 건데, 이거는 관절면을 이루는 하나의 뼈 끝에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거죠. 두 가지 형태가. 볼록도 있고 오목도 있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반대로 밑에서 이게 아구가 맞으려면 반대로 돼야 돼요. 반대로 가로 방향은 오목하고 세로 방향은 볼록한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이 새드 조인트라고 하는 안장 모양의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절면의 형태가 중요해요. 관절운동 형상학에서는 이따 뒤에서 차근차근 얘기하겠지만 요 모양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목과 볼록에 대한, 요거 두 개에 대한, 내가 관절 가동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관절 가동수를 들어갈 때 이 조인트가 오목인지 볼록인지, 그러니까 어느 면이 오목하고 어느 면이 볼록한지,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한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관절 가동술은 반대로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오목과 볼록을 잘못 혼동하게 되면 방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세하게 뒤에 차근차근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지금 3년차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1년차, 2년차, 2년 동안은 키스너콜비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교재, 현문사 교재가 이제 올해부터 바뀌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키스너콜비 교재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키스너콜비 서적을 굳이 뭐 보여주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스트레칭에서도 제가 금방추 얘기할 때 다시 키스너콜비 서적의 내용을 좀 끄집어서 오기도 했었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절운동학 쪽은 설명이 조금 간소하게 책이 만들어져서 제가 키스너콜비에 있는 내용을 강의 자료를 좀 끄집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 나오는 대로 키스너콜비 서적을 발췌해서 강의를 조금씩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방금 얘기한 달걀 모양과 안장 모양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나오는 대로 한쪽 면은 볼록,
컨벡스라고 하고요. 오목, 컨케이브, 다른 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 둘 이렇게 짝이 져져 있는 거고요. 안장 모양 새드 조인트는 한 뼈 끝 안에서 한쪽 면은 오목하고 다른 방향은 볼록한 형태다. 방금 얘기했던 거니까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정리를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해보는 거예요. 뼈 운동 형상학이라고 하는 뼈 움직임, 오스테오키네마틱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굽힘, 펴, 벌림, 모음, 돌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션들이고요. 관절면의 운동, 아스트로키네마틱스라고 하는 것은 롤링, 글라이딩, 슬라이딩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글라이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슬라이딩도 맞고 글라이딩이라는 용어도 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스피닝이라고 하는 축돌림,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한 관절면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롤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는 대로 자동차 바퀴가 도로면을 이제 그냥 활주하는 거예요. 멋있는 스포츠카인데 예를 들자면 좀 이제 편하게 설명하는 건 바퀴가 그냥 바닥에 굴러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땡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캔 같은 거 바닥에 굴렸을 때도 똑같이 이게 롤링의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고요. 좀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바퀴가 여기에 닿아 있죠. 여기랑 바닥은 여기가 닿아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옆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 있는 바닥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 이거 숫자를 매겨볼까요? 요거를 1번 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2번 바퀴에 점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롤링의 개념은 타이어의 1번 점이 바닥에 닿아 있는 건데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만나게 되는 게 1번이 되나요? 2번이 되나요? 당연히 2번이 되겠죠. 롤링이라면.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닿게 되면 이제 롤링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고요. 우리가 뭐 수학 그 대응 배울 때 1대1 대응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니까 뭐 미팅으로 하자면 남자 5, 여자 5 이렇게 미팅을 나왔어요. 대학교 미팅을 나왔는데 여러분들 미팅 하나요? 미팅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이제 2학년이죠. 1학년 때 많이 했었어야 돼요. 2학년 때는 잘 안 들어옵니다. 자, 어쨌건 미팅을 나갔는데 굉장히 해피엔딩인 상황. 그러니까 남자 5, 여자 5 다 각자 짝이 이렇게 지어져서 서로 5커플이 딱 발생이 됐어요. 아주 해피엔딩이죠. 어느 하나 겹치지도 않고.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롤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롤링 구르기는 표면이 볼록하든 오목하든 각 운동하는 뼈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죠. 요거와 요게 다 있는데 여기 있는 얘가 이쪽에 있는 굴러가서 여기로 만나는 거, 이렇게 만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글라이딩이라고 하는 글라이딩 혹은 아까 얘기하는 대로 슬라이딩이라고도 하고요. 글라이딩이라고도 합니다. 글라이드. 자, 활주 병진 운동. 비 오는 날에 그 미끄러지게 되면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빨간색 타이어 점 1이라고 한다면 이 점과 바닥이 지금 다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점이 여기 있어요. 지점 그 바닥에 이 지점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롤링이 일어날 때는 한 요 정도 되는 지점에 요 정도 되는 2번 지점과 얘가 만나야 되는데 글라이딩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 얘가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타이어가 만나게 되는,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글라이딩,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팅으로 따지자면은 5대5 미팅에서 잘생긴 이쁜 퀸카 한 명에 잘생긴 남자 한 명에 이쁜 퀸카로 할게요. 이쁜 퀸카, 이쁜 여학생한테 5명이 다 이렇게 몰리게 되는, 이렇게 몰리게 돼서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게 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동일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념만 지금은 봐두세요. 이 그림만 그냥 계속 같은 지점이 닿고 있는 거구나 라는 느낌만 보고요. 자, 그리고 축돌림. 축돌림은
이제 여기에 지금 꼬챙이가 끼워져 있는 거죠. 꼬챙이가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죠. 이렇게 굴러가는 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팽이처럼 돌아가는 모션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깨 관절, 숄더 조인트, 그리고 이거는 힙 조인트가 되겠네요. 힙 조인트. 이거는 얼라 레디우스 그 위팔 노관절이라고 하죠. 위팔 노관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스핀이 일어나는 모션이 이렇게 우리 인체에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개념은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개념은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제 치료 적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제 우선 저를 보세요. 자, 관절이 있어요. 어깨 관절로 예시를 들게요. 떨어뜨려서 딱 보자는 거죠. 휴머럴 헤드를 떼어내서 위팔뼈 머리와 스캐플라를 떼내서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관절 오목의 관절을 제가 이렇게 떼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주먹으로 표현한 휴머럴 헤드 위팔뼈 머리가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탈구가 되는 거죠. 탈구, 디스로케이션, 그죠? 탈구가 되지 않으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부학적 자세, 그냥 팔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이 자세에서 어부덕선을 시킬 때 얘가 이렇게 굴러가기만 하면 얘가 탈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가면서 글라이딩이 일어나서 이 관절 위치에 있게 하려는 우리 몸의 기전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다 라고 지금은 받아들이고요. 굴러가는 방향은 지금 숄더 어브덕션 이렇게 모션을 만들 때 휴머럴 헤드는 굴러가는 방향이 지금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되면 숄더 90도 어브덕션을 했어요. 그러면 위로 굴러가죠. 얘가 위로 굴러가게 되죠. 휴머럴 헤드라고 하는 위팔뼈 머리가 글레노이드 포사 안에 그 관절 오목 안에서 위로 굴러간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위로 굴러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슈페리얼로 롤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쪽으로 굴러간다. 위쪽 구르기 운동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제 오목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숄더 조인트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어브덕션이 일어날 때 위팔뼈 벌림이 일어날 때 위쪽으로 굴러가는 롤링이라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고요. 스캐플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목한 면도 날개뼈도 이렇게 모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게 될 때 롤링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어떤 정의로 얘기하자면 닿아 있는 면적이 이쪽이었는데 서로 여기와 여기가 닿게 여기가 닿게 되면 위로 굴러가는 거가 되겠죠. 반대로 이 아래쪽이 서로 닿게 된다면 아래로 굴러가는 게 될 거고요. 그렇잖아요. 바퀴가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가면 앞으로 굴러가는 건데 만약에 이 점이 2번이 아니라 여기 있는 3번과 이쪽의 점이 만난다면 뒤로 굴러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가 1번과 1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1번이 이렇게 닿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치가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로 굴러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롤링은 끝이에요. 롤링, 글라이딩, 스핀에 대해 배우는 건데 스핀은 뭐 쉽고요. 롤링, 글라이딩이 문제거든요. 롤링은 이러면 끝. 자, 그래서 이제 글을 봅시다. 자, 구르기는 표면이 볼록이든 오목이든 상관없이 뼈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 뭐죠? 뼈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숄더 어브덕션이라고 하는 움직임, 휴머러스라고 하는 뼈, 위팔뼈가 이렇게 움직일 때 위로 움직이죠. 위로 움직이는 것은 휴머러스 뼈가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을 가질 때 이 관절이 이루는 곳, 휴머럴 헤드도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이게 오목이든 볼록이든 다 똑같아요.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구르기가 일어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단독으로 구르기가 일어나면 이거는 탈구되죠, 탈구. 단독으로만 구르기가 일어나면 탈구가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구르기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글라이딩과 같이 움직임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활주라고 하는 슬라이드, 글라이드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아까 봤던 이 그림은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저를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글라이딩에 대해서 이 관절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건데 관절 안에서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죠. 볼록한 면이 어떻게 글라이딩이 일어나는지, 오목한 면이 어떻게 글라이딩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 차이만 이해하면 아스로키네마틱스는 끝나요. 자,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배울 때. 근데 집중하면 금방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숄더를 떼냈어요. 떼내서 이제 어브덕션을 시킬 때 롤링은 휴머러스 헤드라고 하는 위팔뼈 머리의 롤링은 위쪽으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 도입부 얘기했던 게 롤링만 일어나게 되면 탈구가 되죠. 롤링만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탈구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절 안에는 이걸 보호하는 움직임이 또 하나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글라이딩이에요. 만약에 볼록한 관절이 위쪽으로 롤링이 일어날 때 관절이 정 위치에 있게 하려면 얘가 밑으로 글라이딩이 발생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요 위치가 제 손바닥 오목한 관절 여기 그 손가락 쪽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돼야지 어깨가 건강한 것이다. 여기 손금을 넘어가게 되면 헤드가 앞으로 많이 밀리게 되는 라운드 숄더의 자세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면 지금 스캐플라보다 날개뼈보다 휴머러스 헤드가 좀 앞으로 약간 밀려 있는 거거든요. 옆모습을 보면 약간 앞으로 밀려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관절이 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탈구는 아니죠. 탈구는 이게 떨어져 나가서 여기 계단처럼 모양이 변해야 되는데 탈구는 아닙니다. 이 정도의 레벨인 게 요게 관절이 정위치로 되어 있는 거고 한 이 정도가 되면 지금 라운드 숄더처럼 뭔가 정상적인 관절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볼록한 관절면 헤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글라이딩을 만들어서 다시 이 범위 안으로 휴머럴 헤드를 정위치 시키게 만드는 게 글라이딩이라는 기전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볼록한 관절은 롤링이 위로 일어날 때 글라이딩은 아래쪽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볼록한 면의 움직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롤링은 위로 일어나죠. 근데 글라이딩은 아래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롤링과 글라이딩의 방향이 볼록한 관절면에서는 롤링과 글라이딩 방향이 반대로 일어난다라는 게 포인트이고요. 반대로 이제 120도 정도 어브덕션 시켜놨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내리는 요 모션을 한번 볼게요. 120도인 팔에서 요거를 떼면서 120도 지금 이게 휴머러스예요. 휴머럴 헤드고요. 똑같이 어깨의 관절입니다. 자 이렇게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원위치로 내려가게 되면 자 관절이 롤링만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까지 가서 지금 탈구되겠네요. 겨드랑이로 이렇게 쏙 빠지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20도에서 롤링은 아래쪽, 인페리얼로 아래쪽으로 일어나지만 글라이딩 역시 슈페리얼 반대로 인페리얼의 반대인 슈페리얼로 반대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관절이 정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오스테오키네마티스라고 하는 벌림과 모험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20도에서 이렇게 롤링은 이렇게 일어나고요. 글라이딩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실제 우리 어깨에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롤링과 글라이딩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실제로 헤드가 여기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지는 기전인 거예요. 여기서 롤링과 글라이딩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나요? PPT를 보면 볼록한 면은 뼈의 각 운동 방향과 반대로 일어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을 이해했으면 이것만 이제 딸딸딸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달달달 외우면 여러분들 까먹죠. 원리를 모르게 되는 건데 이해를 하고 원리에 대해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암기를 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볼록하면은 서로 롤링과 글라이딩이 반대로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뼈의 각 운동 방향은 이 상태에서 어브덕션을 만드는 아까 전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뼈 움직임이 나타날 때 롤링은 같은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글라이딩은 뼈가 올라가는 위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오목한 면만 하면 이거 아스트로 키네마틱스는 끝나요. 오목한 면이 근데 좀 어려워서 조금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똑같이 숄더 조인트를 떼냈습니다. 자, 헤버덕션 자세에서 똑같이 어브덕션을 시킬게요. 이제 어브덕션을 시킬 때 볼록한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되뇌어 보세요. 숄더 어브덕션을 할게요. 그러면 휴머럴 헤드라고 하는 볼록한 관절면은 자, 어디로 롤링이 일어난다? 헤버덕션 자세에서 어브덕션 120도를 만들 때 벌림 120도를 만들면 롤링은 어디로? 위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글라이딩은 어디로? 아래쪽, 인페리얼로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임이 발생이 되는 거. 이제 이해했죠? 자, 그러면 볼록한 면은 끝났고 이 오목한 날개뼈에 붙어있는 관절 오목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아까 전에 롤링은 똑같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얘가 위쪽으로 올라간다, 위쪽으로 굴러간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긴 힘들겠지만 지금 숄더를 가지고만 계속 얘기하니까 그냥 숄더에 있는 스캐플라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냥 가정만 할게요. 사실은 움직일 수 없죠. 그렇지만 편의상 이거를 다른 관절로 예시를 들면 또 돼요. 엘보나 니로 예를 들면 되겠지만 또 이제 다시 머릿속에 여러분들 그래야 되니까 스캐플라로 예시를 그냥 들게요. 스캐플라를 독립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치료사가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스캐플라만 그냥 어버드가 아니라 다운워드 로테이션인데 그냥 편의상 위로 올라간다고 표현할게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롤링 이렇게 위쪽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아까 이해했죠. 롤링은 이렇게 일어나고요. 글라이딩은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느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오목한 관절은 위로 롤링이 일어나면서 위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게 돼요. 위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스캐플라가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롤링 위쪽으로 일어나면서 글라이딩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일어난다는 게 볼록 관절과 오목 관절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데 반대로 한번 해보기도 해보세요. 자, 롤링은 위쪽으로 일어났죠. 그 상태에서 반대로 아래쪽으로 글라이딩 일으키면 이거는 그냥 바로 탈구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정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이 볼록하면은 끄떡끄떡, 글라이딩도 끄떡끄떡, 오목하면 롤링은 위쪽으로 일어난다? 오목하면의 글라이딩은 같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애들이 이제 고개가 한 45도 딱 기울어지고 혼자서 다들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은 바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1교시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곰곰이 계속 한번 손으로 만져보면서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요. 한 하루 이틀 정도 계속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금 같은 선상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 한 걸음 가게 되면 내가 이쪽으로 한 걸음 간 건데 여러분들이 이쪽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간 것처럼 제가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제가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한 칸 내려간 것처럼 위치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숄더 조인트, 자, 롤링이 위쪽으로 일어났어요. 롤링이 위쪽으로 일어나고요. 글라이딩,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게 볼록한 면이 같이 마주치고 있죠. 마주치고 있는 상태에서 헤드는 아래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난다. 볼록한 면의 관절면은 아래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오목한 면의 관절면은 위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닿고 있는 상태가 1번이고 여기가 닿고 있는 상태가 2번이라고 하면 1번에서 2번으로 이동할 때 볼록한 면은 아래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났죠. 근데 반면에 이 움직임이 나타날 때 이 볼록한 면을 고정시켜 놓으면 얘가 위쪽으로 글라이딩이 돼야
지금 2번 지점으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좀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친구들이나 혹은 이해가 잘 안 되면 계속 되뇌어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이해를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볼록한 면만 가지고 이해는 되잖아요. 볼록한 면은. 자, 정리를 하면 롤링은 위쪽으로 각운동면, 뼈의 각운동면과 똑같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글라이딩은 반대로 아래로 일어난다. 라고 이거 볼록한 관절면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고요. 그냥 오목한 면은 이제 반대로 글라이딩이 일어나는 개념이니까 글라이딩이 볼록한 면의 글라이딩이 아래쪽으로 일어날 때는 오목한 면은 위로 일어난다 라는 식으로 글라이딩과 슬라이딩은 처음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PPT 보면 오목한 면은 뼈의 각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어 놨지만 사실 처음 이해하려고 하면 좀 힘든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목한 면과 볼록한 면이 이렇게 상대적인 움직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어 놓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로 넘어갈게요.